Yes, indeed. They've got the flag up now. Nova Sea uses an environmentally Decidedly pretty for the hold down post storage. 인바우 무피해자 And liftoff. 명절이 되면 우리는 달을 보고 소원을 빌었었죠. 그랬던 달이 조금 더 현실적인 존재로 다가오게 된 건 아무래도 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성공 이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사실 69년 하면 저도 사실 태어나기 전이고 혹시 부모님이 아폴로 11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다던가. 우리 엄마도 6.2 출생이니까 그때는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이게 약간 애국심 뿜뿜하는 약간 이런 그렇죠. 소재죠. 당연히 우리나라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죠.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톰 행스가 나왔던 아폴로 13호 그 영상도 수업 중에서도 본 적도 있어서 여기서 제일 우리가 궁금했던 거 뭐냐면 네일 암스트롱 혼자 간 거 아니잖아요. 같이 갔던 사람 2명이었죠. Buzz Aldrin. 예, 발사된 내 부인이 남편이 달에서 오고 난 다음에 네. 찬소리를 하지 않았을까? 네가 먼저 봤지 그랬어. 너 항상 이래. 실제로 그 아폴로 11호 우주인 사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잖아요. 네. 달에서 찍은 사진. 네. 그 사진의 주인공이 사실은 버즈 올드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닐 암스트롱인 줄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지금처럼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이제 굉장히 묵직한 필름 카메라라서 많이 못 가져가고 하나를 이제 가지고 내렸는데 그게 닐 암스트롱 가슴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셀카를 못 찍는 거죠. 네네네. 다 그때 찍은 뭐 사람 가보고 사진은 없었고. 네, 다 버즈 올드린 사진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 진짜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버즈 올드린은 이름도 이제 잘 안 알려졌고 네. 심지어 자기 사진도 닐 암스트롱 이름으로 알려주고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한. 한국에서 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할 때 항상 진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제 박사님을 모신 이유가 한동안 우리가 화성 얘기를 꽤 많이 들었어요. 네네. 언론에서 뭐 일론 머스크, 뭐 화성 뭐 네. 그러다가 2022년부터 다시 달 탐사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렇죠. 그 일단 이유가 뭔가요? 다시 달 탐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달 탐사가 사실 처음 달에 착륙한 거는 미국이 아니고 그 구소련이거든요. 네네. 이제 무인 탐사선이 1966년에 루나 9호가 제일 먼저 착륙을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소련이 계속 이제 착륙을 했어요. 그걸 이제 미국이 사람을 보내면서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착륙을 하면서 이제 역전하는 거죠. 그리고 아폴로 11호부터 17호까지 계속 이제 사람이 갔고요. 네. 그 소련은 또 계속 무인 탐사선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폴로 17호가 1972년에 갔고 72년. 그 이후로 미국은 이제 달에 안 보냅니다. 그리고 소련은 1976년까지 무인 탐사선을 보내다가 또 그 이후로 안 보냅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성숙해서 뭐 더 이상 우리 할 필요 없어라고 네. 중단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왜 중단을 하게 된 걸까요? 원래 그때 사람을 보낸 이유가 네. 다른 목적이 사실 별로 없이 무조건 가는 거였습니다. 일단 쟤네를 이기고 본다. 그렇죠. 달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17호까지 하니까 이제 사람들도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네, 더 이상. 그래서 18호가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따 그냥 중단하고 취소해버린 거죠. 아 그런 거군요. 네. 돈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그때 뭐 베트남 전쟁도 맞습니다. 네. 일어나기 그러니까. 시작하고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갔는데 지금은 왜 못 가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때는 엄청나게 돈을 쓴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돈을 쓰질 않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네. 할 필요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중단시켜버린 거죠. 근데 교수님 다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진들이 저작 가능성도 지금 온라인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반론을 해야 됩니까? 사실 저도 대학교 때 처음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음모론을. 저도 처음 기사에서 올 때는 되게 그럴듯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마침 천문학 전공이니까 네. 그거를 그런 조작설을 파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용 파보니까 그게 조작설이 전부 엉터리예요. 조작됐다라고 주장이 전부 과학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는 주장. 한두 개 정도만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어떨까요? 많이 나오는 게 깃발이 펄럭이는 것 네네. 같다. 아, 펄럭이는 것처럼 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에 가면은 이게 중력이 약하니까 그냥 축 처질 거라고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대기를 세운 다음에 국기 재질도 약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걸 잡고 일부러 흔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 좀 펄럭이는 것처럼 연출을 펄럭이는 하려고. 것처럼. 네, 그렇게 한 거고요. 해명이 됐어요? 그림자는요? 그림자? 그림자는 그 원래 달 그런 쪽에서 그 지형에 따라서 얼마든지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건 실제로 그 지구에서 실험을 하면은 그런 그림자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별이 안 보인다. 우리 사진 찍으면 별 안 보입니다. 네. 별은 노출을 줘서 찍어야지 그냥 찰칵 찍는 사진으로는 별이 안 찍힙니다. 네. 네, 그게 당연한 거고요. 박사님, 이 탐사선, 네. 착륙선, 궤도선, 뭐 탐사차 네네.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서 네. 기사 읽다 보면 좀 헷갈려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실 그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쓰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달 탐사선이라고 쓰는 게 네. 이제 그거는 모든 걸 그냥 다 아울러서 아, 통칭해서. 동층에서 네. 뭔가 가는 거는 다 그냥 탐사선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탐사선이라고 부르면은 네. 다 포함이 되고요. 네. 이제 궤도선이라는 건 네. 착륙을 하지 않고 이제 궤도를 돌기만 하는. 돌기만 하는. 네, 우리나라에서 간 그 다누리호 그걸 이제 달 탐사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달 궤도선인 거죠. 착륙을 하지 않고 궤도를 돌기만 하니까. 그리고 그러면 착륙선은 당연히 달에 착륙을 하는 거. 그리고 탐사차는 달에 착륙을 한 다음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네, 차. 움직이면 다니는 거. 그걸 네. 탐사차라고 합니다. 이 최근 뉴스를 보면 2월 23일이었습니까? 이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이죠. 인투이티브 머신즈에서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72년 여섯 번째 유인 달 착륙 이후에 네. 한 50여 년 만에 네. 이게 늦어졌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재개했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재개한 거죠. 사실은 미국이 우주 탐사에 살짝 이제 흥미를 잃고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네. 근데 다시 재개가 된 건 중국 때문입니다. 아, 중국 역시. 중국이 달 탐사를 다시 재개하면서 네. 이제 뒷면에도 보내고 계속해서 실력들을 발휘를 하니까 네. 저러고 가만히 있다가는 다시 중국에게 뺏길 수 있겠다. 어쨌든 이 60년대 70년대 달에 간 이 아폴로 같은 경우 네. 그 당시 보면은 이제 적도 근처에 착륙을 네네. 했는데 지난해 인도 찬드라얀 3호 같은 네네. 경우는 남극에 착륙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달 적도 남극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달에 착륙을 하려면은 바로 가서 그냥 착륙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달 주변을 이제 궤도를 돌다가 착륙선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되는 궤도를 도는 각도가 적도 방향으로 도는 게 더 쉬워요. 적도 방향으로. 네, 그 남극은 아래쪽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궤도 방향을 수직으로 세워야 됩니다. 아, 예. 아.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아, 이렇게 자전하면서 착륙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수직으로 돌면서 그러니까 궤도에 달 궤도에 진입을 할 때 네. 아래 위로 도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죠. 듣기만 해도 어지러운데요. 네, 네. 네, 그러다가 내려가야지 이제 남극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뽐내려고 우리 네. 적도도 갈 수 있고 남극도 갈 수 있어 이것만은 아닐 것 같고 일단은 그게 제일 크고요. 일단은 제일 크고 네, 여전히 달에- 뽐내기. 네, 달에 그런데 이제 중요하고. 남극에 간 이유는 네. 그것도 있지만 네네. 남극은 약간 경계민이 있거든. 이제 햇빛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곳이 있다 보니까 그늘이 져서 거의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한 번도 햇빛을 못 받은 지역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영구 음영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쪽에는 햇빛이 한 번도 안 들어왔으니까 네. 얼음들이 있을 거다. 물이 얼어서. 네, 그러면 달에 물이 있으면 지금 이제 계속 달에 가려고 하는 거는 달에 기지를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지를 세워서 사람이 있으려면은 네. 가장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 네, 그런데 그 물을 지구에서 다 가져가려면은 안 되니까. 네, 감당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달에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실제 네. 많은 자원들이 묻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달에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헬륨3라는 헬륨. 자원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연료로 쓸 수 있거든요. 에너지를 넣는 연료로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가져와봤자 연료를 못 씁니다. 이게 핵융합에 쓰는 연료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핵융합이 재료인데 현재 아직 핵융합 기술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사실은 가져와도 자원이 안 되거든요. 네. 하지만 앞으로 핵융합 기술이 만들어지면
이 헬륨 3는 어마어마한 자원입니다. 더 이상 에너지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준으로. 네. 너무 네. 앞에 벌써 생각하는 건 아닌가.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히토류 같은 거. 히토류 중국이 항상 그 무기 자원 무기로 쓰는 그런 히토류 것도 이제 달에 좀 많이 있고요. 많이 네. 있다고 확인은 된 건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인가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없을 수가 없는 게 히토류가 이제 소행성 같은 거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지구에도 사실은 히토류가 있는 것은 지구에 원래 있었던 것보다는 소행성들이 떨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왜 중국에 맞느냐? 중국이 땅이 넓으니까 네. 그게 많이 떨어진 그건 거죠. 많이 떨어져서 네, 우리나라에 왜 없느냐? 우리나라 맞추기 힘들어요. 우주에서. 그렇군요. 네, 당연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오디세우스 말씀드렸는데 이게 민간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더더욱 그전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고 네. 있는데 어떤 목적들이 있을까요?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사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돈이 되는. 네, 네. 돈이 됐는데 사실은 우주 산업은 수요가 있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수요를 네, 만들어내는 뭔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네, 왜 어떻게 만드느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달에 가면은 그 자체가 수요가 됩니다. 시장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재개를 한 게 중국 때문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관심을 가지니까 네. 일본인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다른 나라들도 다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저절로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달 탐사가 10년 동안은 뭐 $1,000억 이상의 시장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시장 가치라는 게 이게 너무나 모호한 말이긴 그렇죠. 해요. 근데 뭐 일단 계획되고 있는 전 세계 뭐 각종 미션들이 뭐 수백 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민간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있어서 블루 오리진도 있고 또 스페이스 X도 있고 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당장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과정에서 다른 지구에서 응용할 수 있는 수많은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뛰어들 수 있는 그 메리트가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걸 봤습니다. 제가 들었던 게 네. 그 첫 번째 우주 스페이스 레이스나 땐 사실 찍찍이가 개발됐잖아요. 네. 우리 왜 그래서 두 번째 찍찍이가 뭐 개발되지 않을까 많이 네. 기대합니다. 근데 미국 분도 찍찍이라고 부르시는군요. 네, 지금 벨크로.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달에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보내는 돈이 사실은 나사가 주는 겁니다. 네, 나사랑 계약을 해서 그게 보내면은 얼마를 준다. 그게 이제 그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라는 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거기에 이제 모집을 해서 선정이 된 회사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우주로 나가는 게 가장 먼저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발사체가 우선입니다. 발사체. 그러니까 발사체를 민간에게 넘기려고 했는데 그때 그거를 성공을 시킨 게 스페이스X죠. 굉장히 예민한 민감한 기술이어서 사실 민간에 이전한다는 게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2008년에 성공을 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로켓 발사를 성공을 해서 민간이 처음으로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스페이스X를 방문을 합니다. 그때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도 모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한 번밖에 성공을 못했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팰컨 9이 그 오바마 방문한 다음에 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도 아직 성공이 안 된 상태였어요. 팔컨 9 로켓 팔컨 9 말씀하시는. 로켓이. 네. 네, 그런데 그 팔컨 9 로켓이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스페이스X가 성공을 못 시켰으면 그런 계획 자체가 그냥 무산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X는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을 살려준 역할을 합니다. 그러네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많은 사람들이 와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데 네. 이렇게 이번에 오디시어스도 뭔가 팔컨 9 이렇게 스페이스 네, 네, 팔컨 9이 맞습니다. 실려서 발사됐잖아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되게 위상이 높고 뭐 영향 많은 것 같은데. 그 우주 쪽에서는 네.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죠. 네, 왜냐하면 우주로 나가려면 일단 로켓을 타고 우주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걸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사실상 스페이스X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새로운 엔진들을 개발해내거든요. 그 최근에 스타쉽 로켓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그 지금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로켓 엔진 수준은 이미 나사 수준을 넘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사 수준을 네, 넘어섰어요. 나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 팔콘 9 정도로도 충분한데 네. 팔콘 9보다 월등히 센 로켓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화성에 가겠다는 거죠. 진짜 엄청난 네. 욕망과 욕심과 꿈이 있는 거네요. 얽혀져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지 않는 이유가 화성에 가기 위해서. 상장을 하면 주주들이 화성에 못 가게 할 거다.
네. 그래서 화성에 가고 나서 상장하겠다고. 네, 지금 뭐 다른 분야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주 분야에서는 저 사람을 도대체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좀 오디세이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들었던 얘기는 착륙 중에 쓰러졌대요. 네네. 그러니까 방전돼서 뭐 활동 중단됐다는 왜? 네, 오디세우스가 가긴 했는데 네, 이제 쓰러졌죠.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방전돼서 중단한 건 아니고 배터리를 조금 남겨놓은 상태에서 밤이 오기 때문에 일단 껐습니다. 네, 밤에는 충전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한 2, 3주 정도 후에 다시 켤 겁니다. 햇빛을 받을 수 그때 있는. 켜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이요? 네,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네, 아직은. 오케이. 이제 우리 항상 앞을 네. 바라봐야 되겠죠.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한창이라고 하는데 지금 인류가 당장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 뭐 설명을 잠시 해주시죠. 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낸다라는 목표거든요. 다시 사람을 보낸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몇 단계가 있는데 일단 1단계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네. 재작년에 그 무인 우주선이 달 주위를 돌고 돌아왔어요. 이제 아르테미스는 사람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돌고 돌아오는 것까지 성공을 했고 네. 다음 단계는 사람이 타고 달 주위를 직접. 돌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사람이 내리는 겁니다. 그 계획이 지금 2026년이었는데 네. 지금 2단계가 1년 미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3단계도 아마 1년 정도 1, 미뤄지지 2년 않을까. 더. 그러니까 2027년 정도면은 다시 사람이 달에 착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은 기지를 짓는데 달에 착륙해서 짓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착륙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달 주위를 도는 정거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구 주위를 도는 국제우주정거장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2030년 정도에 이제 수명을 거의 다 할 거예요. 네. 다음 우주정거장을 이제 나사나 이런 데서는 계획이 없고 네. 대신 달에다 만들겠다. 달에다가 우주정거장을 만들겠다. 그 길을 이제 전초기지로 삼아서 앞으로 달 기지를 만들고 화성으로 가겠다. 그리고 예전에는 달 가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문투 마스라고 해서 달을 거쳐서 화성까지 가겠다라는 걸 명확한 목표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네. 궁금한 거 뭐냐면 요즘 중국도 이렇게 뜨고 있는데 네. 이쪽 분야에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하고 일본도 좀 약간 위협을 느껴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이제 미국을 자극한 게 중국이 달에만 간 게 아니고 화성에도 갔어요. 무인 탐사선이 네네. 화성에 착륙을 했습니다. 네, 근데 화성에 착륙한 거는 그동안 미국밖에 없었어요. 네, 그전에는 다 궤도만 돌았는데 착륙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은데 중국이 성공을 시키니까 그리고 중국이 궤도에 들어가고 착륙을 하고 로버까지 한 방에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한 방에 성공한 데는 없거든요. 아무도. 몇 년 전에 아랍에미리트는 그 아말 그거 네, 네. 보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국 과학 기술도 많이 들어갔다라고 우리 쪽에서 그랬는데 어느 정도나 거기는 우리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네. 인공위성 만드는 기술을 처음 배운 곳이 한국이에요. 한국 카이스트 인공위성 그때 연구소에서 보통 이게 강대국들 경제 얘기하다가 뭐 인도야 워낙에 우주 강국이지만 그 에미리트가 그렇게 성공했던 게 굉장히 화제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우주 산업이라고 잡아가지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달보다 먼저 화성에 갔어요. 말 나온 김에요, 박사님. 지금 우리가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달과 화성에 가는 프로젝트 네.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어디까지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달 탐사선은 작년에 갔죠. 재작년에 네.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미 한 단계는 간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착륙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달 탐사선이 간 거는 우리도 역시 펠콘 9에 실려갔습니다. 네. 우리 발사체가 아직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음 달 착륙선 목표가 2032년입니다. 32년이요. 네, 2032년. 네. 앞으로 이제 8년 정도.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제 누리호 다음 세대 로켓으로 네. 우리 로켓에 실어서 우리 탐사선을 달에 보낸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산이 약간 줄어들었던데. 네, 원래 목표는 그거였는데 네. 네, 예산 때문에 예산 어떻게 될지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네, 우주 사업은 원래 연기가 기본이기 때문에 연기가 기본. 네. 우리나라 기술력은 어느 정도 점수를 매겨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주 기술이라고 하면은 아까 로켓이 있고 네네네. 네, 그리고 위성이 있고 네. 그 안에 탑재시키는 탑재체가 있습니다. 크게는. 근데 이제 세 가지를 좀 세 분리해서 봐야 가지 되는데. 중에서 인공위성과 탑재체 기술은 그
일단 50점 이상입니다. 50점. 예, 50점 이상이고 아마 상위권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네. 인공위성은 우리가 직접 만들고 있고 탑재체도 우리가 직접 개발한 걸 우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핵심은 로켓. 네, 로켓은 0점은 아닙니다. 네. 네, 0점은 아닌 게 네. 뭐 나쁘지 않은 거예요. 0점이 아닌 나라가 7개 나라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다 0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리고 지금 차세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개발을 되면은 50점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점수가 확 올라가는 느낌인데요. 네. 원래 그렇게 확 뛰어 올라야 됩니다. 훗날에 지금 우리는 남미에서 크리스토프 콜럼브를 욕하기도 하고 뭐 괜찮기도 하고 했는데 또 훗날에 있는 사람들 일론 마스크를 욕하지 않을까. 잘해야죠. 그 달에 가서 누구 죽을 일은 없기 때문에 네. 모르죠. 우리가 왔기 때문에 피하는 달 주민들의 존재를 모르죠. 맞아요. 그 아까- 도끼들도 있잖아요. 달에. 다른 또 토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없는 것으로. 좀 대화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화가 달로 가고 있는. 대학은 우주로 가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네. 미지의 영역이었던 우주가 이렇게 한 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될 달을 향한 인류의 열망이 어떤 성과를 낼지 저희 월드시저 W와 함께 지켜보시죠.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광환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